안녕하십니까. 창의적 생활 코딩 스크래치와 함께하는 창의적 생활 코딩 수업을 6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프로젝트는요. 탱탱볼 움직이기예요. 오늘은 기능 면에서나 또는 툴 입장에서도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무한히 움직이는 탱탱볼 코딩이 주요 개요고요. 그리고 기능 면에서는 오늘은 특정 이벤트에서 소리 나게 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스프라이트라고 하면 이제껏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스프라이트를 했는데 모양도 그리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소리도, 사운드도 스프라이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툴에서도 소리 나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운드가 빠지면 어떤 영상이든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오늘 소리 나게 하는 것도 꼭 익혀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비교, 논리, 연산자 익히기를 할 거예요. 알고리즘에서는 사실 이 비교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이다 아니다 그리고 true false 이 값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탱탱볼 움직이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리라는 것을 한번 다루어 보고요. 또 비교 논리 연산자를 계속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서 꼭 익혀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네. 탱탱볼 움직이기의 개요는요. 오늘 작은 공을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고 공이 벽에 부딪히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에 소리를 지정해서요. 청각적인 재미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는요. 비교,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복잡한 조건을 감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크다 아니다 서로를 비교를 해보고 논리 연산자, yes, no, 그러니까 true, false, 뭐뭐이면 뭐뭐입니까 확인을 하는 그런 조건을 감지를 하는 기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하기 전에요. 오늘 탱탱볼 움직이기의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QR코드를 리드해서 열어보면 이 유튜브 계정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은 공이 계속 돌아다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벽에 닿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사운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소리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소리가 없다면, 게임에 소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만큼 재미가 반감될 것 같죠? 특히 아래와치 어떤 리듬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하면서 소리가 없으면 아마 재미가 없어서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벤트에 맞게끔 효과음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스크래치에는 아주 유용한 효과음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요. 만들기를 한 뒤 제일 오른쪽에 소리템을 눌러보면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기 후
하나 덩그러니 있는 캐스프라이트를 야옹이라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래치에서는요, 각 스프라이트마다 어울리는 소리가 있다면 자동으로 소리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소리 기본적인 제공되고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 효과음을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크래치 무대에 가서 실제로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기본 설정되어 있는 야옹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만들기. 덩그라니 지금 고양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소리 쪽에 가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봐요. 양 하죠. 스크래치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스프라이트마다 어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소리도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죠. 트럼펫도 있고, 네, 뭐가 있을까요? 기타. 네. 그리고 동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보면, 네. 닭, 또 개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고, 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네, 엉뚱한 소리. 네. 자, 이렇듯 여러분은 뭐 굉장히 재미있는 소리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소리들을 가지고 음향 효과를 내보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소리 이외에도 원하는 소리를 이제 저희는 추가를 한번 할 수 있었고요. 소리 탭의 맨 아래쪽 소리 고르기 메뉴를 통해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소리를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녹음이 가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녹음하기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간단하지만 이렇게 또 편집도 할 수 있고 네, 저장을 하면 소리도 저장이 된답니다. 네, 얼른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소리 탭에 소리에 어떤 블럭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 블록들은요, 스프라이트에 지정된 효과음 혹은 소리 탭에 추가해둔 음악을 실행하고 음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 끝까지 재생하기는 소리를 재생하고 재생한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재생하기는 소리를 재생하고 소리가 끝나지 않아도 다음 코드를 진행하고요. 배경음악을 설정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도 한번 보시면 뭐뭐만큼 바꾸기, 뭐뭐로 정하기. 제가 계속해서 이 만큼과 정하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큼은 ing, 진행형으로 계속 더해서 가는 거고 정하기는 딱 그 소리만큼만 딱 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소리 블럭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기에 소리도요. 있는 소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사운드도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창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 고르기에서 우리는 녹음하기를 눌려요. 녹음.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네, 멈추기를 해서 양쪽으로 조정을 해서 이 사운드의 소리가 주파수가 그죠? 그 선이 높지 않는 곳은 소리가 없는 쪽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럽 자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네,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자, 한번 그래서 버튼을 아래 버튼이 사운드를 편집하는 툴인데 볼게요. 빠르게.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네, 느리게.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배정수입니다. 다시 되돌릴게요. 제가 위쪽은 되돌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네, 그리고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네, 점점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배정수. 그리고 작게는 소리가 작게 되는 거고요. 무트는 당연히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안녕하세요. 알다시피 배정수입니다. 페이드 인 하면 소리가 끝이 커지는 거고 배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드 아웃 하면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뒤집기를 하면 네, 소리가 이렇게 제가 말한 게 거꾸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로봇은요, 제 목소리에 원래 기본 목소리에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마치 기계음이 들어간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밌죠? 아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안녕하세요 배정수라는 의미 지금 머리에 각인됐을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간단한 거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벤트 들어가서 제가 고양이를 클릭을 하면요, 이 스프레드 클릭을 하면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소리를 어떤 소리? 자, 그래서 클릭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자, 나옵니까? 끝까지 재생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음 높이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음 높이가 안녕하세요. 배정수입니다. 10만큼 바꾸기로 된 거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효과음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직접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코딩을 해서 또 효과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소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그 주요 블록 중에 난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난수는요, 앞자리 수부터 뒷자리 수 사이에서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랜덤하게 한다고 할 때. 그래서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의 확률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면 1부터 2 사이의 숫자를 생성하게 한 후 1이면 행동하고 2면 행동 B를 실행하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1일 때, 2일 때 단 두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컴퓨터의 기본 알고리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수는요, 조금 더 알아보면요, 컴퓨터가 만드는 의사난수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숫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된 어떤 난수 생성기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난수 생성기에 어떤 시약값을 주면 난수를 생성하려 할 때마다 난수 생성기에 지정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산난수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래와 같이 보는 것처럼 1687 점점점점 이라는 숫자를 가진 어떤 난수 생성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코드에서 난수를 얻으려고 할 때요. 그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의 초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면 결국은 9시 5분 3초에 실행할 때에는 세 번째 값인 8이 난수로 얻어질 거죠. 그리고 10시 13분 11초에 실행할 때에는 11번째 값이 2가 얻어질 거예요. 이처럼 어떤 의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난수가 생성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정한 난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난수라는 것, 무작위수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다음과 같은 코딩,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깃발을 누를 때마다 무작위로 나온 수를 말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깃발을 클릭을 하면요. 연산에 1부터 14의 난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형태에서요. 저희가 가져온 블럭을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14의 난수를 말하기 이렇게 하면 난수 생성기를 통해서 1부터 14의 난수가 말풍선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1부터 14의 난수 말하기를 하면 이렇게 난수가 나오는 거 확인했고 다른 변수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100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래서 또 깃발을 클릭하면 다른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는 거, 무작위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1000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리고 그 사이 숫자들이 굉장히 정해지지 않은 숫자들이 난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기 때문에요. 확률에 따라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꼭 익혀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탱탱볼 움직이기에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오늘 사용할 그 스프라이트는 블루스카이 배경화면과 볼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깃발을 클릭하면요. 볼 스프라이트를 초기 위치로 이동시켜도 보고요. 그리고 궤적을 그리기 위한 펜 색깔도 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색상뿐만 아니라 펜의 굵기도 정하고 펜 내리기를 사용해 볼 거예요. 다음 볼 스프라이트를 이동하게 하고 만약 공이 벽에 부딪히면 100에서 200 사이의 임의 각도를 회전하게 만들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임의 각도 난수겠죠, 그죠? 네. 다음 무한 반복하기를 블럭을 끼워서 공을 계속해서 이동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공이 벽에 부딪힐 때 효과음을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도록 소리를 재생하는 블럭을 넣어 볼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을 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 천천히 따라 하면서 우리가 일단 어떠한 블럭들을 사용을 하는지 천천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전 거를 좀
하고 볼과 블루스카이 스프라이트가 필요해서 배경에 들어가서 일단 볼을 가져오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볼을 가져오고 그리고 볼 스프라이트의 속성감들을 다음과 같이 XY 좌표 181에 마이너스 152 그리고 크기도 50에서 고요. 방향은 0으로 둘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배경에 블루스카이 2 배경을 가져올 거예요. 네, 이렇게 스프라이트와 배경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먼저 볼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볼의 알고리즘은 다음의 순서대로 할 거예요. 펜의 색과 굵기를 설정하고 펜을 내린다. 그러니까 그리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0만큼 이동하는 걸 하고 만약에 벽에 닿으면 무작위 각도만큼 회전하고 이 과정을 3, 4를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먼저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통해서 여러분 펜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가져왔나요? 자, 시작할 때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코딩해 줄 겁니다. 이벤트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할 때마다 같은 위치로 가야 되니까 동작에 지정 XY 좌표. 네. 컴퓨터는 그죠?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 그죠? 코딩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작업할 때 반복문 전에 초기 값을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펜 블록 모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서 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정하기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펜 색상을 설정해줘요. 색 정하기 패널이 출력되면요. 아래에 스포이드 아이콘 같은 거 있죠? 그걸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아래와 같이 실행하면 한 부분만 강조되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드 기능으로 실행 화면 내에서 색상을 뽑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공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요. 공의 노란색 계열로 설정해 준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단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이 스포이드 툴은요. 색상을 살짝 뽑아낼 때 내가 이 색상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든가 이 색상을 사용하고 싶을 때 거의 대다수의 그래픽 툴에는 이거 스포이드 툴은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색상을 내가 알고자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볼의 색상 계열로 색상이 지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은 다시 펜에 이제는 펜 굵기를 설정해야겠죠. 펜 굵기를요 15로 설정해서 공의 크기와 비슷하게 해주고요. 펜을 내려 그리기 준비를 마칩니다. 펜 내리기가 펜 그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 공이 움직여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코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15만큼 동작 이동하기. 그래서 15만큼 움직이기. 네, 확인 한번 해볼까요? 클릭했을 때 보이시죠? 딱 클릭. 네.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이렇게 공이 움직일 때 만약에 벽에 닿으면 튕기게 돼야겠죠?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네, 제어에 있겠죠? 제어 블록몸에 가면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은 항상 조건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벽에 닿았는가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딱 쏙 넣으면 지금은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지만 조건에 보면 벽에 닿았는가. 그래서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라면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방향으로 15도 회전한다. 하나 해볼까요? 이 동작 방향을 15도 회전하기 되겠죠. 지금은 벽에 붙여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지만 다음 15도만큼 한 번만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죠? 반복문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제어에 들어가셔서 무한 반복하기 네. 이렇게 하면 15만큼 움직이고 만약에 조건문이 이 무한 반복하기에 감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15만큼 움직이고 15도 회전하는 것들이 조건에 맞게끔 반복하기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보이시나요? 벽에 부딪혔는지 조건에서 벽에 닿았는가? 닿았으면 15도만큼 그죠? 닿았으면 15도만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회전이 똑같은 방향이니까 계속 같은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멈추기 이때 우리는 좀 더 다이나믹한 어떤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딱 방향을 15도로 회전하는 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아까 배웠던 난수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산에 들어가시면요. 1부터 10 사이의 난수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 15도 회전하기 안에 넣어버리면 이렇게 15도가 아니라 1부터 10 사이의 어떤 수가 회전 각도로 해서 회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1부터 10은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100부터 200 사이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 랜덤한 수, 난수가 각도가 되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될 거예요. 자, 15도가 아니라 벽에 닿았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떠한 각도로 튕겨서 어떠한 각도 100에서 200 사이의 난수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고 회전하는 이 핵심 알고리즘을 계속 반복하도록 우리가 끼워서 완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죠. 왜일까요? 사운드가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벽에 닿게 되었을 때 소리를 내어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소리 블럭에 들어가면요. 팝으로 재생하기가 있죠. POP. 예, 이거를 드래그해서 벽에 닿았는가? 닿았으면 소리를 재생해 달고 그리고 100과 200 사이의 각도로 회전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나죠? 자, 그런데 잘 다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벽에 닿으면 빡빡 소리를 한번 내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벽에 닿는 순간 팝 소리가 여러 번 재생되고 무작위 방향 공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벽에 닿는 소리를 재생하고 무작위 각도만큼 방향을 회전하는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였지만
각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여전히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이 반대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각도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때문에 소리가 여러 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들리셨나요? 그래서 벽에 닿았을 때 제대로 움직일수록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필요한 개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것은 앞전에 제가 비교, 논리 연산자를 오늘 꼭 이해하고 익혔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했죠. 이 부분을,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